자, 128쪽에 10번 그리고 116페이지에 17번 126페이지에 116페이지에 17번 116페이지에 17번 또 123페이지에 11 또 없어요? 오케이. 자, 먼저 116페이지 보자. 백 116페이지. 예, 17번. 자, 얘들아, 이 문제 보시면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B 교집합 X랑 B-A 합집합 X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네. 자,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해보도록 하자. 먼저 집합 B부터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K는 라지 A의 원소들이라고 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라지 A의 원소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있으니까 대입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 3. 0 집어넣으면 마 1. 1 집어넣으면 1. 얘가 3 집어넣으면 5. 자, 집합 B가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치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미나 비교 집합 X가 X면은 B랑 X는 무슨 관계? B랑 X는 무슨 관계? 이건 뭐야? 얘들아 무슨 관계야 이거? 아이고 왜 이래? B랑 X요? 부분 집합?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야? B가 X에 X가 B에 X가 B에 부분 집합. X가 B의 부분집합이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석해보자. B-A 합집합 X 하면 X가 나왔대. 그럼 B-A랑 X의 관계는 어떤 관계? B-A는 X의 부분 집합. 그렇지. B-A라는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돼요. 자, 그럼 B-A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B-A는 뭐야? 자, 여기서 A랑 겹치는 원소를 빼주면 얘랑 얘. 그러면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3과 5만 남겠지. 그치 얘들아? 자, 그럼 마이너스 3과 5는 X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따라서 X 안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3과 5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다시 B의 부분집합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5 이해 가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랑 5는 자리 배열이 끝났어. X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자리 배열이 안 끝난 원소가 몇 개 있어 얘들아? 그럼 얘네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몇 개? 8개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이제 123페이지 가보도록 하자. 자, 123페이지에 11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자, 이 진리 집합을 나타내는 걸 골라봐.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수직선 상의 표시를 먼저 해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라지 Q야. 자,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라지 P야. 여기는 색칠. 자, 이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얘들아 정확하게 이 반대가 돼야겠네. 맞아 아니야?
자, 그럼 이 부분을 나타내고 싶어. 그럼 P랑 Q를 벗어난 부분이잖아. 그치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그럼 P 합집합 Q가 아닌 부분 맞아요 아니에요?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5번이 되면 되겠습니다. 되시지요? 자, 128페이지 가보자. 자, 128페이지에 10번 볼게요. 맞지? 자, 두 조건에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자, P에 해당하는 부분을 풀어주면은 X-2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겠죠. 절대값이 붙은 1차 부등식 그치? 그럼 얘는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더라? K 플러스 2 K 플러스 자, 그러면은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되니까 얘가 나타내는 부분이 Q 안에 쏙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수직선에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 6이 여기면 요 부분이야. 자, 요 안에 쏙 들어가 2-K부터 2 플러스 K까지 가. 자, 등호 들어가시고 이해가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2-K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어? 등호 안 들어가지. 같아져도 돼. 자, 그럼 K 넘기고 마이너스 3 넘기면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자, 이번에 2 더하기 K가 6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치?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치? 2 넘기면 K는 4보다 작거나 같아.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K는 4보다 작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4개 됐어요. 자,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138페이지 명제 증명. 얘들아,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 그 명제를 그대로 해석했을 때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진리값 참이냐 거짓이냐. 자, 그러면은 어떤 명제의 대우 명제랑 그 명제는 진리값이 같다고 했어, 다르다고 했어? 대우 명제랑 원래 명제는 진리값이 같아 달라? 같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 P면 Q이다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대우를 생각하는 거야. 대우를. 가정과 결론 자리 바꾸면서 부정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면은 훨씬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밑에 있는 1번 보면 다음은 명제 자연수 n에 대해서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거 고지고대로 해석할 때 되게 불편해요. 제곱했을 때 짝수이면 제곱하기 전이 짝수이다. 뭔가 좀 어디서부터 감을 잡아야 되는지가 힘들어. 알겠지? 그럼 이제 대우를 생각을 해보자고. 자, 대우를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 이 명제의 대우는 가정이 뭐야? n제곱이 짝수야. 이게 가정. 그러면 n이 짝수이다. 이게 바로 결론이야. 자,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은 n이 홀수이다지. 그치? 맞아 아니야? 그러면은 n이 홀수이며 n 제곱이 홀수이다. 이게 이 명제의 대우예요. 이렇게 잡아두면은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어.
자 그러면 n이 홀수이면 n을 어떤 식으로 둘 수 있냐? 자 이제부터 고등학교 수학에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홀수면은 어떤 홀수의 수는 2k-1을 자주 씁니다. 짝수면은 2k라는 문자로 자주 씁니다. k가 자연수가 되면은 이게 모든 홀수들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k가 자연수면 2k가 모든 짝수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지요? 자, 그러면 n이 홀수야. 그럼 n을 2k-1이라고 두자. k는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대. 자, 그러면 n을 제곱해 볼까요? 그럼 얘는 2k-1의 제곱이거든.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되거든.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가 2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두 개는 2로 묶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이 둘을 2로 묶으면은 여기는 2k 제곱 마이너스 2k가 나와버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때 2k 제곱 마이너스 2k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왜 k에다가 1 집어넣어봐. k에다 1 집어넣어봐. 0 되잖아. k에다 2 집어넣어봐. 자연수 되잖아. k에다 3 집어넣어봐. 자연수 되잖아. 맞아 아니야? 자 그래서 얘는 0 또는 자연수야. 그러므로 얘가 0 또는 자연수거든. 맞아? 그럼 나올 수 있는 n제곱이라는 숫자는 여기 있는 플러스 1이라는 숫자 때문에 뭐야? 2 곱하기 0 또는 자연수 더하기 1 무조건 홀수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됐어요.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있는 2번, 3번도 마찬가지예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2번은 했으니까 3번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실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0 이상이면 x는 0 이상이다 또는 y는 0 이상이다. 이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의 대우는 x가 0보다 작고 이고 y가 0보다 작으면 얘이면 x 플러스 y는 0보다 작다. 이게 바로 대우예요. 아시겠습니까? 야 얘들아 이 상태에서 두면 되게 헷갈려. 두 개의 문자의 합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0 이상이거나 y는 0 이상이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증명을 하기가 꺼림칙합니다. 하지만 대우를 이용하면 되게 간단해지는 게 한 문자의 조건을 써주면서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깔끔한 증명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시지요? 오케이? 자 이제 귀류법 가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자,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다음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 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한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영준이는 중3이야? 고3이야? 중3. 그치, 중3이잖아. 예.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할게. 자, 영준이는 중3이다를 증명을 해볼게. 알겠지? 알겠지? 이거 증명을 해볼게. 야, 이거 어떻게 증명해? 학식증조? 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증명을 하냐? 부정하는 거야. 부정. 자, 결론을 부정을 해. 결론을 부정.
영준이는 중3이 아니다. 중3이 아니다. 자, 부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내년에 영준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해 안 해? 네. 이건 가정이야. 넌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네.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이니까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중3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내년에 시간이 지나면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거든? 그럼 이게 모순 아니야? 모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 그러면 뭐야? 결론을 부정하기 전이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에요. 다시 부정을 했더니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 시간이 지나면 영준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거거든? 내년에.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중3이 아닌데 어떻게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냐. 이해갔지? 그래서 모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타났으므로 결론을 부정하기 전에 있는 명제가 참입니다를 증명하는 게 바로 귀류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이해돼? 말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 원장쌤은 남자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원장쌤은 남자인데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원장쌤은 여자다. 근데 원장쌤은 군대를 갔다 왔어. 모순이잖아. 모순이잖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갔다 왔어. 징병당해서 갔다 왔어. 모순이잖아. 아, 결론을 부정하기 전 참이구나. 여자이다 전이 참이구나. 남자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 오케이. 요즘 참 군대가 좋아졌어요. 월급도 잘 나오고 핸드폰도 다 쓸 수 있고. 너네 몇 년 뒤에 가지? 아, 한 5년 뒤에 가겠구나. 자, 봐봐. 귀류법을 증명을 또 해보자. 봐봐. 자, 명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증명하세요. 그럼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는 거잖아. 유리수라고 하면 그치.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잖아. 부정하면. 맞아 아니야?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유리수이다니까. 자, 그러면은 너희가 중학교 때 유리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요. n분의 n, n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유리수라고 썼습니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분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는 유리수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 식에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자, 제곱해봤어. 그럼 어떻게 돼? 2는 m 제곱분의 n 제곱이 되셔. 맞아요? 예. 그럼 얘를 곱하면 2m 제곱은 n 제곱이야. 이때 좌변은 2 곱하기 m 제곱이니까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 좌변이. 맞아 아니야? 그럼 우변도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겠지. 자, n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n도 2의 배수이다. 지금 무슨 말이야? 좌변이 짝수, 좌변이 2의 배수니까 우변도 짝수, 우변도 2의 배수야.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푼 문제 있지? 제곱했을 때 짝수면 제곱하기 전이 짝수이다가 참이었잖아. 아까 전에 푼 문제에 의해서. 그래서 n도 2의 배수이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됐어? 자, 그러면은 잘 봐. n도 2의 배수고 n도 2의 배수야.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됩니까? 다시 얘들아 봐봐. 얘가 2의 배수야. 그럼 좌변도 2의 배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n을 어떻게 줄 수 있냐? 2k라고 잡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짝수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쓴다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n을 2k라고 두는 순간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2m제곱은 4k제곱이라고 나와. 이해가 안 가? 그럼 양변을 2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m제곱은 2k제곱이야. 맞아 아니야? 오. 그러면은 오. m도 2의 배수가 돼 안 돼? 왜냐? 제곱했을 때 짝수잖아. 그럼 제곱하기 전도 짝수가 나오는 건 아까 증명했잖아. 그래서 m도 제곱하기 전도 2의 배수라고요. 그러면 m도 2의 배수고 n도 2의 배수야. m도 2의 배수고 n도 2의 배수야. 그럼 서로 소야 아니야? 아니잖아. 2라는 공약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서로소라는 조건에 모순이 된다고. 이해돼 안 돼?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기 전이 참인 거야. 유리수이다가 부정되기 뭐야? 이걸 다시 부정하면 얘잖아, 그치? 얘가 참인 거라고. 알겠죠? 부정하기 전이 참이다. 이렇게 증명됩니다. 민아, 다시? 아니요. 다시? 아니요. 어디가 이해 안 됐어? 5번. 5번이 이해가 안 됐어? 5번? 진짜 5번 못했어. 아, 이제 5번 4번이에요. 아, 4번 이해됐어? 야, 그거 5번 볼래? 자, 5번. 1 더하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부정하면 어떻게 쓰는 거야, 얘들아? 1 더하기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확실하게 유리수 더하기 모르는 애가 결과가 유리수가 나오려면은 모르는 애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무리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요. 그렇지, 얘가 무조건 유리수 나와야 돼. 유리수랑 무리수랑 더하면 무리수가 나온다. 맞아 아니야?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증명을 했잖아. 루트 2는 무리수이다가 증명이 됐어 안 됐어? 예. 됐죠. 자, 그런데 루트 2는 무리수이므로 모순이 아시겠습니까? 1 더하기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은 모순이 생겨요. 요게 1 자리고요. 얘가 루트 2 자리인데 루트 2는 유리수가 돼야 되는데 모순이잖아. 맞아 아니야? 예. 이해감? 루트 2는 무리수라고 방금 전에 증명이 끝났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6번 가보자.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짝수이며 A 또는 B가 짝수이다. 그러면 결론을 부정할게요. 자, 결론이 뭐예요? A 또는 B가 짝수이다. 그치? 예.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홀수다. 그치? A 또는이 부정되면 그립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A랑 B가 둘 다 홀수이면 둘 다 홀수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홀수의 표현 방식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지? 2K 빼기 1. 그렇지. 그걸 기억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다 쓸게. A는 2K 빼기 1. 자, B도 쓸게. 2 이번에는 L이라고 쓸게요. 2L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럼 이 둘을 이제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 곱하기 B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4KL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L 더하기 1이세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 부분이 보여요? 이 부분이 2로 묶여요? 안 묶여요? 네. 2로 묶여요. 이로 묶였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2의 배수지, 그치? 예.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 홀수야, 짝수야? 홀수. 그렇지, 무조건 홀수가 나오지. 근데 문제에서 A 곱하기 B는 짝수다라는 가정이 있었지, 그치? 여기에 모순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짝수 A 곱하기 B가 짝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러므로 결론을 부정하기 전이 참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되셨어요? 자, 이제 139페이지 봅시다. 절대 부등식. 자, 절대 부등식은요,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절대 부등식은. 예를 들어서 x가 실수일 때, 그럼 실수라는 집합 안에서만 갖고 노는 건데,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이거는 x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맞아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거기다 더하기 1을 하면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근데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특정 조건에서만 성립하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플러스 1보다 클 때만, 그치?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 부등식 중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되는 성질들이 있는데요. 자, 뭐냐? A와 B가 실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은 A-B가 양수이다. 이거 그냥 한 번만 봐도, 한 번만 읽으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니까. 자, 2번은 뭐야?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죠, 그쵸? 자, 3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은 A랑 B는 똑같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절대값 A를 제곱하면은 절대값이 지워지고 제곱이 된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해. 요거 잘 봐. 요게 좀 중요해.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로 이렇게 쪼개서 곱해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꼭 기억하세요. 절대값 A 곱하기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랑 같습니다. 절대값이 이렇게 분배되듯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수업 시간에 했던 거지?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제곱해도 된다고 했죠. 그쵸? 오케이?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패스. 자, 이제 7번부터 12번까지 빠르게 한번 해보자. 얘들아, 절대부등식인 거 동그라미 아닌 거 X. 7번 절대부등식이야 아니야? 항상 성립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렇지. X. 자, 8번은 항상 성립해야 안 해? 해요. 하지. X가 소거되면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이거 동그라미 표. 자, 9번 절대값 X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 그렇지. 동그라미. 이거 절대부등식이야. 10번 해요. 아니죠. 아니 X가 7이면 0이 되죠. 그치. 7일 때 성립 안 하니까 이거 절대부등식 아니에요. 자, 11번. 맞아요. 그렇지. 절대부등식 맞아요. 12번은 완전 제곱식이죠. 2x 넘기면 x-1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걔가 항상 0보다 크다. x가 1일 때는 0이 되잖아.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아니야. x 표시. 이해 가셔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자 13번 가보자. A와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봐. 얘들아 보통 대소관계를 증명할 때는 차를 많이 이용해. 차.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 증명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거를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왼쪽이 크거나 같은 거예요. 알겠지요? 자 그래서 얘는 그대로 한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 걸 빼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 플러스 2ab.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a-b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a-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즉 얘랑 얘가 같을 때가 언제 성립하냐? 이거야.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 조건을 잘 보니까 언제예요? 얘가 0이 될 때가 언제예요를 물어보는 거거든. A랑 B랑 같을 때, 즉 0일 때. A랑 B. 등호가 성립하려면 A-B의 제곱이 0 돼야 되니까. 맞아 아니야? 오케이. 자, 그 밑에 있는 게 조금 어려운데 15번 봐봐 얘들아. 15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시오. 이번에도 뭐 할 거냐면은 뺄 건데 그냥 빼는 게 아니고 얘들아 잘 봐. 잘 봐. 얘 확실히 양수 맞아 아니야? 나중에. 그렇지. 얘 확실히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확실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그러면은 양변 제곱해도 변함이 있다고 했어 안 했어? 그렇지. 그럼 이걸 먼저 제곱해. 양변을 제곱해. 제곱. 그러면은 제곱해서 뺄 거라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제곱한 거랑 절대값 A 더하기 B를 제곱한 거 얘에서 얘를 빼볼 거라고.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은 해봤어. 얘 제곱했어.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절대값이 사라지죠.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지죠. 자 근데 이거 뭐라고 했죠?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면 하나의 절대값으로 합칠 수 있다고 아까 전에 중요하다고 별표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거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로 표현한 거야. 알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요 새끼는 제곱하면 그냥 절대값 바로 사라져. 그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해가?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 거를 빼면은 A제곱 B제곱이 사라지면서 2로 묶이면은 절대값 AB-AB가 되거든. 맞아 아니야? 야 그러면은 AB가 크냐 절대값 AB가 크냐? 절대값을 씌운 게 더 크거나 같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2 곱하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왼쪽 게 더 오른쪽 거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 얘들아 등호가 성립하려면 절대값 AB랑 A 곱하기 B랑 같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이씨 야 B가 0보다 커야 얘가 A가 돼야 돼. 그러면 A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양수. 등호가 들어가도 되지 근데. 맞아 아니야? 예. 마찬가지야. 얘가 얘랑 같으려면은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140페이지 되게 중요한 절대부등식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에서 조금 많이 해봤던 식이기 때문에 자 어렵지 않게 좀 증명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얘들아 얘가 절대부등식이래. 해볼래?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절대부등식이래.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그럼 얘는 억지로 완전제곱식으로 선생님 만들어 볼게. 억지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이거 절반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 절반 제곱하면 4분의 AB죠. 그치 1B제곱 얘가 필요하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얘는 a 더하기 2분의 1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이 되면 안 돼요? 네. 되셨어요? 그러면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니까 두 개 더하면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해 가셨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변하면 여기만 마이너스로 변하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변해. 나머지 다 똑같아. 그래서 요 식은 절대 부등식이야. 좀 어려워졌죠. 자, 2번. 민아, 공통수학 원에서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곱셈 공식 변형 배웠어? 안 배웠어? 네, 배웠어요. 그렇지. 이거 변형되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영준아, 네? 이거 변형되면 어떻게 돼? 곱셈 공식 변형. 아 2분의 1 그렇지. 저기 있는 거야. 맞아. 어떻게 돼? 2분의 1 가로치기 그렇지.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b 제곱 그렇지. b 마이너스 c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1. 그렇지. 야, 이건 암기야. 야, 이거는 암기라고. 이건 공수원에서 필수적인 암기라고. 공수원 때 다항식 연산할 때 처음 배울 때 제일 중요한 암기해야 되는 곱셈 공식 변형이야. 알겠지, 얘들아? 그건 암기 차원이야. 뭐 머리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암기. 알겠죠? 자, 그럼 잘 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제곱이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제곱이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제곱이니까. 싹 다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분의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아시겠어요? 이해가? 오케이. 개 중요한 거. 개 중요. 자, 미친 듯이 중요한 게 여기 나와. 미친 듯이 중요한 거. 산술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산술 기하 평균. 얘들아, 너네가 평균이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쓰는 그 평균의 개념이 산술적인 평균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니의 수학 점수가 5점이야. 영준이의 수학 점수가 6점이야. 둘의 평균은 몇 점이야? 둘의 평균은? 2분의 11. 그치. 2분의 11이라고 아주 가볍게 낼 수 있잖아. 맞아, 아니야? 뭐 했어?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 했지. 네. 자, 산술평균의 개념은 이 숫자를 요 숫자로 대체하고 요 숫자를 요 숫자 똑같은 동일한 숫자로 대체했을 때 합의 결과가 같아지게 만드는 숫자를 산술적인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 다시 평균의 개념이 뭐냐? 얘들아, 평균으로 모든 값들을 대체해서 더해도 원래 있던 결과를 다 더한 총합과 같아지게 만드는 값이 바로 평균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승준이 수학 점수가 7점이야. 그럼 셋의 평균이 몇 점이야? 그래, 6점이야. 그럼 6으로 대체해도 다 더해도 이 결과랑 같아 달라. 총합이. 그렇지. 이게 바로 산술 평균의 개념이라고. 알겠지? 그럼 기하 평균은 뭐냐? 기하 평균은 뭐냐? 자, 지오메트리 어려운 용어가 나오네. 자, 이거는 기하 평균은 세 개까지 들어가면 좀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이 나오니까 두 개만 해볼게. 잘 봐. 얘랑 곱하면 얼마야? 30. 그치, 30이지.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은 기하 평균은 곱의 평균이야. 방금 전에 우리가 한 거는 합의 평균, 산술 평균은 합의 평균이라고도 해요. 2분의 30. 근데 얘랑 곱하면 30이지. 그러면은 루트 30으로 얘를 대체하고 루트 30으로 대체했어. 그럼 이거 두 개 곱해도 이 곱한 거랑 결과가 같아 달라? 같죠. 그래서 5랑 6의 기하 평균은 루트 30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돼?
그럼 이들 간의 관계가 있대. 기하 평균, 고배 평균과 산술 평균, 합의 평균 간의 관계가 있대. A랑 B가 둘 다 양수면은 둘의 산술적인 평균은 2분의 A 더하기 B. 근데 기하 평균, 고배 평균은 루트 A, B거든. 얘네들은 대소 관계가 항상 정해져 있대.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대. 왜? 증명 한번 해보자. 자, 얘를 증명을 해보시려면 요 식에 양변에 먼저 2를 곱할게요. 자, 2 곱하면은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되잖아. 그치?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고 싶어. A랑 B가 둘 다 양수야. 그러면 좌변도 양수고요. 2 루트 AB니까 우변도 양수예요. 그럼 좌변과 우변을 제곱해서 빼도 왼쪽이 더 크거나 같으면 양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제곱해 볼게요.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 4AB 이해갑니까? 네. 자, 그럼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 빼봐. 그럼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2AB A 플러스 B 제곱이니까 그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그렇지. 지금 선생님이 한 게 뭐야? 왼쪽에서 오른쪽 거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 거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중요한 거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 등호가 성립할 때 얘가 0일 때거든. 그럼 얘가 0이 되면은 A랑 B랑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렇죠? 등호가 성립할 때 조건,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것까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고,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항상 쫓아다니는 문제가 이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7, 18번은 19번도 패스. 자, 이제 20번 가보자. 20번 봐봐. 얘들아 이거 산술기하 평균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얘들아. 산술기하 평균은 쓸 때 전제 조건이 제일 중요한데, 전제 조건은 내가 산술기하 평균에 적용할 두 문자가 무조건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A가 양수, B가 양수래요. A가 양수면 A분의 1도 양수네. 맞아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들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부등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너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 곱하기 얘 1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얘들아, 아까 전에 산술기하 평균이 이거였잖아. 루트 AB 맞아 아니야?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에 많이 적용한 상황은 양변에 2를 곱할 때, 양변에 2를 곱해서 A 더하기 B가 2 루트 AB이다. 이거를 진짜 많이 써요. 그러면 얘를 A, 얘를 B라고 보는 거니까 이 둘의 합은 2 곱하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얘랑 곱하면 1이니까 약분돼서. 그치? 그럼 최소값이 언제야? 2야. 됐어 안 됐어? 재밌어. 자, 그럼 얘도 해보자고. 이번에는 얘를 그냥 통째로 A라고 보는 거고 얘를 통째로 B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겠어? 2 루트 왼쪽 곱하기 오른쪽. 알겠어? 예. 곱하면 그래. 최소값이 2. 자, 22번. 얘는 2 루트 9a 곱하기 a분의 4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a가 약분되니까 9, 4, 36. 그럼 6이 12. 그렇지. 최소값이 12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